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예, 오늘도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말을, 마음이란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잠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질은 본심이라고, 본래 마음, 본심이라고 하고, 마음의 현상은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라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몽키 마인드 이렇게 쓰면 돼. 원숭이 같은 마음.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이란 말 하나 가지고 본질과 현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되면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한 개 마음으로 통합이 돼요. 이게 좋은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본질과 현상을 아직까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라 해버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그 현상으로서의 마음을 마인드라고 하고 본질의 마음은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현상으로서의 마음은 우리가 아니까, 생각, 감정이니까 아니까 역시 그 본질로서의 마음, 이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지겹죠,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또 듣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의식을 한번 이제 이 본질을 한번 깨닫는다. 자, 그러려면 가장 방해되는 것은 에고예요. 그래서 에고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카르트 톨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의 특징은 과거에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야 에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미래의 자기를 투사하여 생존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고의 땅은 과거와 미래예요. 에고의 국토는 과거와 미래예요. 그러면 에고가 저희가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미래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고의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생각에 속아서 생각 따라가면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것은 에고의 왕국이에요. 에고가 거기서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실은, 실상은 아주 간단하게 실상은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생각은 실체가 없잖아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이 의식인데 의식의 왕국에는 영원히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의식의 왕국이고 과거와 미래는 에고의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라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업이란 말을, 업이다, 업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것이 과거지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에 속하는 거예요. 에고한테는 업이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에고한테는 업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인 의식한테는 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업이 있다 이 말은 에고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업이 없다 이 말은 의식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는 업이 있지만 본질에는 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상에서 보면 업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의 지배를 받아요. 현상에서는. 본질에서는 다 생각이에요.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생각만 없으면 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업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업을 다 업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입에 달고 있잖아요. 살아가시면 조금만 힘드시면 다 내 탓이야, 업 때문이야,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에고한테는 업이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의식한테는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불교에서는 부처,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니까 부처와 성령한테는 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대하신 분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나의 현상에서는 업이 있지만, 업이 있고 원죄가 있지만 나의 본질에서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부처이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나의 본질이 부처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속이 좀 커야 돼요. 간이 좀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붙지 못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면 에고예요. 에고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고는 과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존재한다. 또 에고는 미래에 투사를 해서 자기를 존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과거와 미래로 쏘다니게 만드는 것이 에고의 역할이다. 왜냐? 그래야만이 자기가 존재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깨어나서 이 우리의 의식, 이 정신이 깨어나면 차렷 깨어나는 거죠. 지금 의식이 뭘 하는가?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 현재가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고 에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 있는 이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24시간 중에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점점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의식이 깨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극락이에요. 극락이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극락이라는 말은 극은 지극할 극자잖아요. 락은 즐거움이잖아요. 지극한 즐거움이에요. 의식으로서 깨어 있는 것은 지극한 즐거움이에요. 참 이 극락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구마라집이라고 저기 서역의 스님이시는데 중국에 잡혀와서 일생 동안 그 역경 사업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극락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분은 일생은 굉장히 괴로움에 살았던 분이에요.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만년에 결국에는 깨달음이 오면 극락이라는 거죠. 무엇이 극락인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가 극락이라는 거죠. 이 상태를 놓치고 생각, 감정에 함몰되면 그게 지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고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에고를 오늘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자, 에고는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현재를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에고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근거지로 삼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을 가지고 선입견이라는 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현재를 대하기 전에 이미 에고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한국에는 시월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드라마 보면 반드시 시월드가 나오지요. 그만큼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좀 갈등 관계에 있어 왔다 이런 말인데, 제가 살았던 스페인에는 고부 관계란 말은 없어요. 거기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모와 사이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에 살 때 가만히 보면 장모와 사이의 긴장 관계가 항상 재산권을 가지고 좀 부닥치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냥 각 나라마다 조금 이렇게 전통이 다른 건데, 그쪽은 약간 모계 사회가 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회에 살다 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훈습되어 가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런 거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와의 뭔가가 있을 거고 좀 끌적지근한 것이 있을 거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가 좀 편안한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거예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생각이 굳어진 관념, 이것이 눈앞에 우리 안 보이지만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글라스는 유리에 컬러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빨간색 선글라스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빨간 것으로 채색되어서 보이겠죠.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이념 논쟁이 이것이 그냥 정치인들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거리에서 광화문은 항상 이쪽 와서 하고 저쪽에서는 항상 이해되죠.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여튼 가장 흔한 관념의 상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새 촛불과 태극기가 되어 있으니까 촛불 부대, 태극기 부대 이런 말을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고정관념의 선글라스가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객관적인 사람으로 안 보고 저쪽 진영이다 그러면 벌써 저기를 품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자기 눈앞에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맞죠? 이거 모르고 살면 에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상대도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상대가 부처로 보인다.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이성계는 이걸 모르고 무학대사 보고 돼지 같다 하는 바람에 무학대사가 대받아친 이야기죠.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인다. 부처 눈에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이성계 보고 부처님 같다 그러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 내 눈은 뭘까요, 여러분? 내 눈이 돼지 눈일까요? 부처 눈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원수가 올 때, 미운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미워 보이면 내가 미운 것을 벌써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방정이죠. 돼지 눈이라는 거죠. 미운 사람이 없으면 부처 눈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처 눈은 뭐냐면 말랐으니까 오해하시지 않게 풀어드린다면 지금 이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자, 돼지 눈에는 이게 다른 컬러로 보일까요? 또 부처 눈에는 다른 컬러로 보일까요? 같이 보이겠죠. 맞습니까? 같이 보이는데 돼지 눈에는 달라붙는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부처 눈에는 고정관념이 달라붙지 않고.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리모컨 보듯이 이렇게 안 보고 얼른 뛰어와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정말 이만한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다면 고정관념 있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마음공부의 핵심은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공부의 핵심이에요. 현상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돼지 눈에도 다이아몬드고 부처 눈에도 다이아몬드고 돼지 눈에는 비싸다는 걸 알고 부처도 비싸다는 건 알아요. 그걸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똑같이 봐요. 그런데 돼지는 겉모양만 봐요. 다시 말하면 현상만 봐요. 부처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같이 봐요. 본질을 같이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본질은 이건 깨달아야 아는 거지만
본질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은 의식인데 알고 보면 여러분 꿈꿔 보셨죠?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재료가 뭐예요? 깨고 나면 꿈속에 있던 모든 것이 꿈속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었어. 근데 깨고 보면 꿈속의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꿈이지요. 꿈의 재질이 의식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꿈속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재질이 의식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 의식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한테는 지금 여기도 생시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의 모든 것이 의식이었듯이 지금 깨달은 사람한테는 의식이 이렇게 있고 모든 것이 의식이 움직인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의식을 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지금 파도,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겉모양은 파도지만 본질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이 둘을 같이 보는 거예요. 모양은 다 달라도 본질은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차별해도 모양은 차별보다도 분별해도 모양은 분별해도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걸 같이 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분별을 해도 분별하는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는 대지는 분별하고 부처는 분별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둘 다 분별해요. 그렇지만 대지는 분별해서 차별로 가버려요. 좋다 나쁘다 취하고 버려서 갈등이 일어나는, 욕망하고 가진 거를 더 가지려고 막 욕망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면 공포스러워하고 욕망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현상을 꿰뚫어서 본질을 보는 사람은 본질을 본다.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현상은 모양이라서 이미지라서 모양 상자를 쓰고요. 전문 용어로 모양 상자를 가지고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바탕성, 한자에 바탕이라고 하는 뜻의 성품 성자가 있어요. 신방변의 날성자. 그래서 본질을 전문 용어로 성이라고 하고 성품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현상들은 모양 상자를 씁니다. 그러면 부처는 상과 성을 같이 보는 사람이죠. 항상 이렇게 본질과 현상이 꿰뚫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양과 이 본질,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것. 이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부처는 분별하지 않느냐, 무슨 목석이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착하지 않고. 대쥐는 분별밖에 못하고 여기에 이제 욕망이 갖다 붙고 좋다 싫다, 좋은 것은 욕망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고 미워하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 어디가 차이냐? 우리 눈이 심한이 떠지면 육안은 현상을 보는 눈이고 육안, 심한은 이 본질을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모든 모양을 가진 것에서 그걸 꿰뚫어 봐서 본질이 평등하다는 걸 같이 보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돼지 눈과 부처 눈은 차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에고입니다. 마음 치유는 에고를 잘 길들여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이제 일단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이때 상은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미지, 나라고 하는 이미지.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에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에고의 가장 큰 특징은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라는 말은 분은 나누다잖아요. 나누다. 별은 따로따로. 따로따로 나누는 그 식은 이제 아르말이라고 되게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아는 것.
이게 분별식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본질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상은 다양하게 드러났지만 현상은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 현상은 다양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눈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현상밖에 못 봐요. 현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현상밖에 모르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분별하는 게 뭐냐? 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 육체를 중심으로 이 세계에서 떼어가지고 나네 하는 에고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꿔보셨나요? 꿈속에 반드시 나가 등장해요. 나 없는 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꿈을 잘 보시면 내가 없이 꿈만 있는 건 없어요. 반드시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만 있는 꿈도 없어요. 항상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건 이제 전문 용어니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항상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꿈이든 지금 현실이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한다면 이런 대목에서 한마디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십시다. 주관만 있는 것도 없고 객관만 있는 것도 없고 주관 객관은 서로 의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기라고 불러요. 연기. 이건 뭐 전문 용어니까 이렇게 주관 객관은 연기해서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져요. 따라서 주관이 이 하나인데 본래는 한 개의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꿈처럼 한 개의 의식이 있는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걸 꿰뚫어 못 보니까 하나하나 따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현상만 보는 육안은 모든 것을 따로따로 여기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따로 오려내는 거. 오려낸다는 말 아시겠습니까? 종이에다가 요거는 나하고 이렇게 오려내는 그것이 지금 아상이라는 거예요. 에고. 그러면 한번 나를 오려내면 이 전체에서 이거 대상 없이 남아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오려내서 나라고 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나 아닌 것은 남이 되잖아요. 나를 분별하면 남이라는 분별이 또 생기죠. 나는 남을 탄생시켜요. 그러면 이 분별이 여기서 안 그치고 남을 또 이렇게 나누어요. 죄송합니다. 책 보니까 연세적으로 조금 젊고 조금 더 나이 드시고 하셨네. 이렇게 하여튼 분별 안경 끼시고 안 끼시고 이렇게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는 우리 귀신이에요. 분별하는 데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TV 프로에 보면 이상형 올림픽 이런 거 있거든요. 32명의 연예인들 사진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쭉 늘어놓고 누가 더 마음에 드냐 해가지고 분별을 귀신같이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취향이 또 독특해. 그래서 하나씩 이것을 뽑고 해가지고 올라가면 마지막 결승전에서 두 사람이 남고 결국 뽑으면 나 이상형은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셨죠? 매 초에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봐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고 사람을 봐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고 그걸 매 순간순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한 삶이에요. 이 분별해서 안 끝나요. 반드시 분별은 좋다 나쁘다가 따라붙어. 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여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뭐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지만 그 순간부터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이 분별식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관념이거든요. 분별한 다음에는 관념이 붙는다 이거죠. 다이아몬드 같으면 다이아몬드를 분별해서 좋다는 관념이 붙고, 똥이라면 똥을 분별한 다음에 똥은 더럽다라고 하는 관념이 붙고, 그것이 여러분 자기 안에 이미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이 영향력은 굉장해요. 자, 그래서 에고는 아상, 나라고 하는 모양, 이미지, 이 이미지를 결국에는 분별해서 이것을 고정관념화 만들어 놓은 거. 분별식이 내한테는 있느냐 없느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한테는 분별식에 물들어 있어요.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선글라스가 되어가지고 매사에 이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주관을 만듭니다. 주관 객관할 때. 그리고 휴미라고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좋은 말을 했어요. 결국 에고란 무엇인가? 휴메 정의의 철학자인 영국의 경험주의예요. 이 데이비드 휴미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나의 주관을 면밀하게 관찰해 봤더니 내가 살면서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상대를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누굴 만났을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이게 관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이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근데 자기를 관찰해 봤더니, 특히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럼 그거를 모아가지고 관념을 연합시킨 게 에고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정의지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가고 없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나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관념을 연합시켜가지고 에고라고 하더라. 그래서 휴미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관념은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관념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관념 연합은 결국은 실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없는 거네. 이게 휴미의 결론이에요. 근데 휴미 이 생각을 20대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경험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게 관념이냐 실체냐를 따지는 거예요. 관념이냐 실체냐. 그러면 그 관념하고 실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맞으면 이 관념이 탈이 없는데, 이 꼬르가 안 되면 이거는 전부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아는데, 여러분, 천마란 말 있죠. 그리스 신화에는 페가수스라고 하는 날개에 달린 말 있잖아요. 날개 달린 말, 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 신화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 속에 우리가 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성주의 시대에는 천마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알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비드 휴미, 천마는 관념인 거예요. 관념을 두 개를, 말이라는 관념과 날개라는 관념을 모아가지고 관념 연합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는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휴미,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관념과 날개라고 하는 관념을 붙여놓으면 천사가 된다. 맞죠? 기독교 사회니까. 그러면 천마가 관념일 뿐 사실이 아니듯이 천사도 관념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철학에 충실해서. 사실만 사실이고 관념 덩어리들은 다 사실이 아니더라.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휴머를 보고 악마라 그랬어요. 천사가 없다. 천사가 가짜라. 천사가 없다고 하다니. 그 돈독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휴미 살았던 그 거리 이름이 데빌 스트리트가 되어버렸어요.
악마가 사는 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고가 없다는 말을 한번 하는 것이 무서운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관념 연합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족, 필요 없는 사족을 붙인 사는 뱀이고 족은 다리, 뱀한테는 다리가 없잖아요. 혹은 뭐 토끼뿔 그런 말 쓰지요. 개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뿔 그런 말 쓰잖아요. 개한테는 뿔이 없는데 에고가 개뿔인 거예요. 에고는 관념을 묶어 놓은 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데 나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묶어 가지고 에고라고 하니까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뿔 그러면 개뿔은 없는 거 알지요. 에고도 같은 거라는 뜻의 휴메 철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의 극단이 휴메인데 휴메에 의해서 관념 청소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철학은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모토는 관념의 청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은 따져보면 전부 관념 연합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에고도 당연히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정신이 경험주의에 의하면 관념을 청소하면 깨끗해져요. 그게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도 실용주의가 되어서 영국과 미국은 허황된 것보다는 아주 사실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한 가지 또 무서운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참 이걸 알았을 때 섬뜩했어요. 에고는 만만찮아요. 뭐냐면 관념이라는 것이 언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관념의 세계를 모아놓은 거예요. 관념은 기본적으로 분별이에요. 지금 컵이라고 하려면 여러분 컵이라고 하는 언어가 성립되려면 컵과 컵 아닌 것이 있어서 컵 아닌 것을 제외한 것이 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언어는 컵이라고 하는 언어는 분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분별된 하나하나가 언어가 되어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언어 체계라는 것이 정착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살면서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글라스가 만만찮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언어의 세계를 격이라고 불러, 격. 그래서 격외라는 말 쓰죠. 격외, 언어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에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언어의 세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클 때 부모나 이런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마찬가지고 부모들이 무엇부터 가르쳐요? 말부터 가르치지 않나요? 말 가르치죠. 분별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다가 애가 먼저 신발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 잘할 때마다 박수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별이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굉장히 강력한 습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미 쫙 짜여 있어가지고 거물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가 한편으로는 쉬우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게 현상 세계를 분별해서 세계관을 만들어서 세계관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 세계관이 너무나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념 그러면 보수주의 이념, 진보주의 이념 한 번 물들으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겪어봤잖아요. 이 이념이 한번 물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느냐. 지금 그 이슬람 쪽에서 테러하는 사람들도 종교 이념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정치 이념이 되었건
종교 이념이 되었건 도구마들. 근데 위험한 거 아시겠죠? 그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들도 피장, 파장인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강력해요. 이런 도구마를 깔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만 있습니까? 인생관, 인간관, 자연관, 무슨 가치관, 온갖 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관을 잘 만드는 걸 배웠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뭘 배웠는가? 정확하게 좋은 세계관을 잘 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은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뭐 해라 하는 건 전부 다 이런 하여튼 이 언어 세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 지 이미 우리들은 오래되었다. 그 영향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한번 벗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언어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어 체계를 해서 한번 에고의 정체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섬뜩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방적인 교육은 뭐냐면 여러분, 현상에 대한 교육만 받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분별을 잘하도록 만드는, 현상만 잘 하도록 만드는 이런 교육에 어떻게 이렇게 물들어 있을까요? 모든 학교 교육, 사회에서까지 본질을 가르치는 교육은 참 드문 거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젊은 분들은 재테크라는 것이 분별 세계의 극치거든요. 전부 다 재테크, 하여튼 만나면 99%의 대화는 재테크 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의 시기 갈수록 더 짙게 드리워져서 이런 분별의 끝은 고통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별의 끝은 뭐냐? 고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살았어요. 또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의 시선은 또 그렇게 보고 있어. 저 사람이 얼마나 출세했는가, 얼마나 잘 분별해서 이 분별의 성취를 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몽키 마인드에 분별하는 마음을 몽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아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 달리는 이런 표현 썼잖아요. 우리가 말 달리듯이 구한다. 뭘 구하느냐? 분별해서 좋은 거. 분별하면 반드시 좋은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말 달려서 좋은 걸 구한다 이 말이나, 끊임없이 분별한다는 말이 지금 원숭이로 상징한 거예요. 몽키 마인드. 그러니까 이 몽키는 1분만 조용히 있어 보세요. 자기 귀에 소곤대는 원숭이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보세요. 틀림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뒤쳐져.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게 벼락거지란 말이 돼요. 남은 다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얻는데 바쁜데 은행에 그냥 돈 넣어두면 저절로 돈 가치가 떨어져서 벼락거지가 돼.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다가 소곤대는 그 많은 원숭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났는가? 그동안 배워왔던 교육의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언어 체계가 있고 관념의 덩어리, 이 관념의 과목이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작동에서 소리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번뇌망상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깨놓고 말하면 내 안에서 이 관념의 언어 조합으로부터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원숭이 목소리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하나요? 알기라도 하나요?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고 분별 세계를 잘 분별해서 좋은 것 성취하는 것으로 뛰어다니는 삶, 그게 박수치는 삶.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다 그 쳐다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우상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키 마인드 에고, 이 에고가 얼마나 가짜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부리고 있는가. 에고의 노예로서 삶아. 우리의 주인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고는 분별식이잖아요. 현상이거든요. 에고는 현상에 속하고 주인은 본질인 거예요. 본질은 깨어있는 이 의식 하나예요.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식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가신 선배님들, 부모님들 보세요. 안 그런가요? 끊임없이 몽키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가시지 않나요? 인생이 허무하게.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예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공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가? 분별식이 너무 강해서 그 안에서는 못 풀어요. 이 매듭이 너무 칭칭 매어 있어서 그 안에서는 못 풀어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을 꺼내가지고 이 매듭을 쳐야 되는 거예요. 칼이 뭐냐? 칼, 다이아몬드 칼, 금강의 칼, 다이아몬드는 뭐든지 부수잖아요. 이 칼이 깨어있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꺼내지 않는 한은 이 매듭을 못 풀어요. 여러분, 얼마나 칭칭칭칭 이게 묶여 있습니까? 풀기 어려워요. 어떻게 푸는가? 칼을 꺼내야 돼요. 그걸로 그냥 일도양단 내리치는 거예요. 이 칼이 깨어있는 의식, 본질이에요. 그 본질은 우리한테 지금은 없고 열심히 이런 공부를 해가 언젠가를 얻는 거냐? 그럼 가짜예요. 본질은 그건 현상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는 현상이, 없다가 있는 것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그거예요.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작동하고 있는, 지금 작용하고 있는 현재심이에요. 현재 의식이에요. 이걸 확인을 우리가 분별을 하느라고 이 현상계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미혹되어 있어서, 여기에 빠져 있어서 하고 있는 자기를, 이 본질인 자기를 놓친 거예요. 간단해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된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와서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본질이 뭡니까? 가까이 와라. 콱 밟았어요. 아야 하니까 그거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의식이 본질이잖아요. 의식이 왜 못 깨닫는가? 생각의 구름 때문에 의식의 태양이 가려 있어서 생각이 사라질 때 탁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아플 때 생각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거야. 그때 한번 딱 돌아보면 딱 맞으면 되거든요. 개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역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에고가 이렇게 만만찮고 다음 시간은 아주 구체적인 에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개봉박두. 근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말이 옛날 선전 문구에 있었죠. 결론은 버킹검인데 버킹검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자기 의식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깨어나야 에고를 다스려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에고를 다스리는 힘은 현상계에서는 없어요. 현상계는 에고의 왕국이라서 아무것도 에고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본질은
현상계는 본질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본질이 깨어나면 에고가 다스려져요. 그 본질이 뭔가?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정성을 다한 제 인생을 걸고 드리는 선물. 제 말 들리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한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을 정말로 한번 깊이 이 순간에도 이해하잖아요. 부르면 즉각 이해하잖아요. 있다 이거죠. 이해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것이 이번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냥 키포인트 하나예요. 딱 하나. 본질이 깨어나야 에고가 다스려진다. 본질이 무엇인가? 부르면 즉각 대답하는 이해라는 이것.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깨어서도 있고 잠잘 때도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깨어있는 이것.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 막강한 에고를 잡고 어느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어느 세계를 써야 돼요. 지금 안에 갇혀 있어요. 나와서 자유롭게 이 언어 세계를 써야 돼요. 예수님, 부처님 얼마나 이 설법, 법문 이걸 잘하셨어요. 설교 잘하셨어요. 이분들만큼 언어를 잘 쓴 사람이 없잖아요. 언어는 버리는 게 아니라, 에고는 버리는 게 아니라 나와서 금강의 칼이 되어서 이걸 한번 끊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이걸 쓰는 거예요. 이상이 버릴 건 없어요. 단지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주인이 되자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